우리나라에는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9,602억 원을 냈습니다. 올해 분담금은 얼마로 할지 현재 한미가 협상 중인데요. 지금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커서 협상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국방문제 전문가시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신문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10억 달러로 하고 1년마다 재협상하자. 10억 달러면 한 1조 1,2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우리는 이제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최종 입장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어떻게 협상 타결이 될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협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통상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단위를 협상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50% 정도를 올려달라는 게 미국의 요구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9,600억 원이 대략 한 1조 4천억 원 이상, 예. 대략 한 1조 5천억 이내로 예. 이렇게 좀 올려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5년 뒤에는 1조 5천억을 달라 이거죠? 조금씩 그렇습니다. 조금씩 올려서. 예.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협상이 결렬됐어요. 예. 너무 인상폭이 과하다. 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갑자기 그러면 협상 방식을 바꿔가지고 예. 5년치를 협상하지 말고 한 16% 정도 오른 금액으로 예. 1년만 협상을 타결짓자. 아. 이게 미국의 요구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협상 방식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 동료 반복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추세로 앞으로 5년이 올라가면 50% 이상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같은 추세라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쪼개기 협상. 예. 이걸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아, 살라미 전술은 이렇게- 원래 북한이 맨날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국제 정치에서 보편적 용어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군요. 예. 이걸 갖다가 타결 짓자고 하니까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언뜻 보면은 조금만 올려주면 되니까 한 1조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500억 원 정도 올려주는데 근데 이건 결국은 추후에 추가 인상을 염두에 둔 거라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네. 아직도 한 발짝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첫 번째 협상안을 안 받아서 오히려 더 불리한 그 조건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가요. 주한미군이 쓰는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 이걸 네. 주한미군이 다 쓰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항상 남는다면서요. 그거는 예. 주한미군 숫자가 계속 줄어왔어요. 예. 대략 2005년 6년도쯤에 주한미군 병력이 3만 7천 명이었는데 아.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2만 8천 명까지 줄어들었고. 그랬군요.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장부상에는 예. 2만 8천으로 돼 있지만 예. 타 분쟁 지역의 어떤 공통지기를 주한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출입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대략 실 인원은 2만 2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상주하고 있는 실 인원은 예. 그리고 정확한 또 인원 숫자는 우리한테 밝히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은 주한미군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둔 비용이 오히려 감소돼야 되는데 반대로 주둔 비용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시기에는 이걸 은행에 예치해서 쓰지 않고 이자 놀이를 해가지고 막대한 수익도 올렸고 그 예치 금액이 어떨 때는 1조 원이 넘어갔어요. 주한미군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는 돈이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하도 돈을 안 쓰니까 이걸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제때 지급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독촉이 들어왔어요. 그 주기로 한 돈 언제 줄 거냐.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던 게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부터 용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짐 싸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평택 기지가 104억 달러 공사비가 들었고 이걸 우리가 94% 부담했거든요. 104억 달러 중에 94%를 예.
그러면은 이제 2, 3만 가면 되는데 예. 이제 그쪽에 가서 주둔 비용이 필요하다고 또 올려달라는 건데 예. 이건 아니 100억 달러 기지를 예. 거의 10억 달러 가까운 그 관리비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예. 제공해 줬는데 이게 적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한 50억짜리 타워 팰리스 아파트 사주니까 관리비 없다고 또 떼쓰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100억 달러면 거의 이게 12조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90%를 부담했다면 10조 원을 이미 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런 건 방위비 분담금에서 다 별도로 나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또 7조 원에 달하는 연간 6, 7조 원 정도 되는 예. 미국 무기 도입비와 예. 각종의 미국 장비 부품 도입비까지 하면은 예.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의 한 6배, 7배 되는 돈을 우리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기 도입비로 지출하고 있고 예. 그 외에 우리가 기여하는 거는 또 토지 시설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빼고. 그다음에 그것도 또 저기 주한미군 차량 고속도로에서 도로교통 도로세 면제받고 있고. 또 공무 수행 중에 민간인 피해 입히면 그 보상비도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뭐 이게 저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그 적은 분야지 그 외에 막대한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거 갖고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참 이게 딱한 노릇이죠. 그럼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아니 숫자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 기지도 젖었으니까 오히려 깎아야 될 판인데 하고 이렇게 때를 쓰면 그러면은 아마 또 뭐 서로 간에 동맹의 면면이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 감액요인인데 굳이 증액요인을 상정한다면 물가 상승률 5%예요. 사실 또 이게 우리 정부 아닙니다. 정부는 뭐 9,999억 원까지는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우리 입장일 수 있고 미국이 그런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왜 그러는 겁니까? 미국이 볼 때 어떤 자신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행태입니다. 아, 그냥 그런 겁니까? 아마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는 압력을 안 넣었을 거고 지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를 70%가량 대폭 늘려 국방 부담을 좀 많이 져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게 더 사실은 미국의 국익에 맞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미국의 규모에 비춰서 작은 돈에 연연하느냐. 그런데 아주 독특한 행태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나라에 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피를 흘리고 국제 분쟁에 개입하고 이걸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싫으니까 값을 비싸게 부른다 이런 얘기군요. 시리아에서 미군 빼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남의 나라에 우리 군대가 주둔하는 게 체질적으로 싫다.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있어야 한다면 돈이라도 많이 내라. 주둔 비용이라도 더 내서 나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지 마라 이런 식의 행태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공루명 전 외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이분이 김영삼 정부 때 외무부 장관 지내셨던 분인데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동맹의 윤활유다. 분담금 2배 달라고 해도 못 낼 건 뭐냐. 안보 구두세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외교상으로는 적절치 않은 주장입니다. 분담금이라는 거는 한 국가가 주둔 비용을 이렇게 우리가 분담하는 건데 미국의 요구는 그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아닌 미군 비용도 되라. 즉 괌이나 오키나와 하와이에서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도 되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횡포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전 비용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겠다는 속셈이니까 이건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국제관계가 이거 품격이 떨어지지 주한미군이 아닌 군대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적절치는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런데 공장관께서는 또 다른 걸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방위 분담금이 동맹 비용 중에 제일 싸다. 아, 그런 뜻이다. 무기 도입비 6조 7조 원에 비하면 1조도 안 되는 돈 아니냐.
그럼 그거 얼른 줘버리고 다른 이익을 취하는 게 낫지 않냐. 아마도 예. 이 주장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적절치 않지만은 예. 한번 선심 쓰고 다른 이익을 취하는 맞거래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걱정인데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가 청와대에 가서 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다른 방식이라는 게 결국 주한미군 감축이나 뭐 철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또 감축이나 철수라는 과격한 방식도 있지만 주한미군의 임무 역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임무와 역할을 바꾼다. 어떻게요? 예를 들면 한반도 방위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작전권이 이제 한국으로 전환도 되니까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동북아나 동아시아 분쟁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 대응군의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광역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역할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해리슨 대사는 규모보다는 성격을 얘기한 겁니다. 군의 성격을 바꾼다. 이것을 얘기한 것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그럼 감축이나 철수의 실제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아마도 감축이나 철수도 이제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주한미군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또 운용상의 변화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청취자분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2423님인데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주한미군을 정말 완전히 철수하면 우리나라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 질문을 주셨어요. 큰일 납니까 정말?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의 중대한 변화죠. 그렇습니까? 우선 미국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전략인데 북한 때문에 지금 뭐 주한미군이 좀 주둔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얘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북한 타령할 겁니까? 사실은 중국을 억제하는 최전방군이 주한미군입니다. 이게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 기지가 지금 한국이에요. 중국의 코앞에 전략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 이걸 빼게 되면 일단은 이 힘의 진공 상태를 힘의 공백 상태를 중국과 일본이 빠르게 잠식하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중일 간의 패권 경쟁이 이제 한반도를 무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신호가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본 초계기가 우리 대한민국 함정을 지나가고 나서 매일 군사적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게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또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매달 침범하면서 우리가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벌써 양국의 그 군용기들이 우리나라를 양쪽에서 옥죄고 들어오는 이런 형국이야말로 새로운 지정학이 나타난 것이고 이게 뭐 중일 간의 어떤 지역 패권 경쟁이 벌어진 게 중간에 한국이 끼어버린 형국이. 그럼 그 새로운 지정학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북한조차도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선대 김정일 위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바둑판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에 힘의 진공이 상태가 생기면은 국제 정치에서 힘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반드시 무언가 채우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지정학으로 가자는 거냐 이건데 이건 미국한테도 매우 두려운 시나리오. 그렇군요. 완전히 패권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방위비 분담금 북한 문제 갖고 주한미군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한미군 방위비 말씀 나눠봤는데 이 말씀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큰 지정학적 균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